네,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제 조금 있으면 남측 상봉 선정자 89명과 동반 가족이 금강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누구보다 절실한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재 남북 이산가족협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강원도 속초에서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들과 함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들 떨려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글쎄 추첨이 안 돼서 담담한 마음으로 갔는데 예. 가서 막상 이북에 가는 분들을 보니까 부러운 생각 들고 참 안타깝다. 나도 좀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더군요. 네, 회장님께서도 약간 부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김 회장님도 북한이 고향이시고 아직도 예. 북에 가족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과는 어떻게 헤어지게 되신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전쟁 때 그 유엔군이 저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유엔군들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됐고, 그 유엔군이 후퇴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전쟁 피하를 피하자 이런 것이 목적이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피난 갔다가 내연봄쯤 되면 다시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래서 목숨 도망을 나오느라고 모두 나온 거죠. 그때 저도 그런 속에 이제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우선 도망가 보자. 그런 게 목적이어서 그냥 남쪽으로 나오는 배를 타게 됐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정말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봉 신청을 했다가 경쟁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진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김 회장님은 이번 상봉 행사 신청을 포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그게 좀 잘못된 건데, 아시다시피 뉴스에 많이 나갔지만은, 우리가 1980년도에 정부에서 이북 이산가족들을 만나는 사람들 일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때 그게 12만 3천 명이 신청을 했고, 그동안에 21차까지 내려온 동안에 돌아가는 분이 6만 몇천 명,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5만 몇천 명.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청을 해놓고 그 5만 몇천 명 속에 저희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걸 컴퓨터를 가지고 이번에 100명을 보내기 위해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추첨에 빠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저 섭섭하고 이거 이번에 당첨된 걸 방송에도 잘 나왔지만 596대 1인가 그렇다죠. 예. 그러니까 그 596대 1이라 그러면 그건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된 행운과 같은 행운을 가진 사람만이 이북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네네. 예, 이렇게 이산가족분들은 많은데 상봉 행사는 어쩌다 한번 이뤄지고 또 게다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그런데 그 행사가 이렇게 추첨 한 번에 100명 하는데 결국은 오늘도 하는 거 보니까 100명을 가기로 예정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89명밖에 못 가는. 예.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100명을 정해놓고도 89명밖에 못 가니까.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선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산 가족 중에는 고령자분들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죠?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뭐 제가 다 봤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 80몇 명 중에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이 4분이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 또 옆에 가족들이 부축으로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다고 봤는데, 그건 아마 내 보기에는 한 20명 정도는 가족들이 부축으로 하지 않으면 걷기도 힘든 이런 분들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은, 이제부터 또 다 행사가 또 언제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세상 가겠구나. 참, 그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 씁쓸한 표정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이 상봉 정례화가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상봉 정례화가 당장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산가족협회에서는 여러 번 이 얘기를 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물론 이북 당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뜻대로는 되지는 않기라고 봅니다만은 예. 좀 이 사람이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만나는 게 첫째로 중요하겠지만은 여기 가족들은 거기 어저께 제가 만나는 그 몇 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전혀 가족들은 소식을 모르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살이나 먹었는지 그 자기 형님의 만나려고 신청을 했는데 형님은 세상 떠나고 이북에서 형님 딸들이 2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두 형제가 가시더라고. 예. 그런 분들 얘기 들어봐서도 그렇고 저는 1세들은 돌아갔으면 2세들은 만나야 되는데 어전에 그 양반들 보고도 이 얘기했어요. 가면 지금 조카들 만나면 기쁜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야 조카를 만나는 것보다도 우리 형님이 어떻게 더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런 좀 어디에 묻혔는가 이런 걸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이번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보다도 먼저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살았다 죽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그 양반들이 얘기 들어봐서도 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내 부모, 내 형제간이 아니고 조카들 만나려 가기는 잘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간이 생사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이산가족들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북 당국하고 좀 협상을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저희가 보건대는 한 10,000명 정도 지금 이북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니까 저는 이북도 뭐 주민들에 대한 전산망이 다 수립됐을 테니까 그래서 전산망을 통해서 생사라도 먼저 확인하는 행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면회소를 몇 군데 만들어서 서로 만난다든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뭐 생사 확인부터 좀 하는 게 조금 더 분명해지고 체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잘 되고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재 남북 이산가족협회장님과 전화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